시작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혼자 남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순간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은 날 조용히 그리고 무섭도록 선명하게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고도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늘 함께 있던 옆자리가 비어 있는 현실이 갑자기 도착합니다. 이 빈자리는 단순히 침대의 한쪽 공간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걸어온 누군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눈앞에 닿으면 그 말을 되뇌며 담담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두려웠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남겨지는 사람으로서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50대부터 80대까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이 고요한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밖에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앞으로 나는 혼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그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새벽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식탁 위의 빈 의자, 물 끓는 소리조차 허전하게 들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 문제는 우리가 살아오며 혼자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곁에 있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함께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 누군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맞이하는 혼자라는 현실은 더욱 낯설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마치 평생 사용하던 지도에서 갑자기 북쪽 방향표가 사라진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혼자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독은 폭풍처럼 흔들지만 준비된 혼자는 오히려 바람을 다루는 법을 알아갑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평정심을 얻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마주하는 혼자라는 현실이 더 아프고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외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오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상태 자체는 인간이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노년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방식의 삶,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삶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 아래에서 살다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중심의 삶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의존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우리의 곁을 떠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대어 있던 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층이 겪는 혼자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은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평생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존재의 붕괴 같은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떠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다. 빈자리의 무게는 바로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상징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모임에 나오기 어렵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기대가 하나둘씩 현실의 무게 앞에서 힘을 잃을 때 우리는 그것이 외로움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자유가 온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이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혼자 살아갈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우리가 약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혼자라는 단어는 고독이 아니라 자유의 전 단계가 됩니다. 이제 혼자라는 현실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 단면을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정수진 씨, 72세, 인천 부평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성실히 키우며 살아왔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조용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일상은 단단했고 자녀들도 제 몫을 찾아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죽음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식탁에 앉아도 소파에 기대어도 집 안 곳곳이 이젠 당신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씨는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자주 찾아와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왔고 아들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겠다는 작은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삶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딸은 육아로 바빠졌고 아들은 회사 업무가 늘어나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조용함은 곧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설거지를 하던 중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손 닿는 곳엔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했고 오직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2시간쯤 지났구나를 알려주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이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통계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의 65%가 하루 동안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응급 상황이 와도 그 누구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래층 이웃이 택배를 전달하러 오면서 구조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도 반응이 없자 이웃은 관리사무소를 불렀고
결국 예비 열쇠로 문이 열리며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치료 후 하루 만에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그녀의 인생을 갈라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이 깨달음은 정수진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정수진 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개인사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노년 고립의 단면입니다. 뉴스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 숫자와 그 속뜻을 마주하면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노인 10명 중 4명이 배우자 없이 자녀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율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형태가 변하고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의 독립이 빨라지면서 노년의 단독 생활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한국의 표준적인 노후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를 넘어섭니다. 한국 사회의 고립은 단지 혼자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결망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 전후로 늘어났지만 혼자 보내는 기간은 평균 15년 이상입니다. 15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로 치면 중간 경력을 쌓는 시간이고 아이를 낳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누군가가 챙겨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한다면 그 기대는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다. 질병은 약이 있고 병원이 있지만 고립은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파괴하는 신체적 위험 요소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15개 비의 흡연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손상을 일으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망가뜨리고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알츠하이머 발생률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한국 노년층의 고립은 왜 이렇게 극심할까요? 첫째, 가족 중심 사회의 잔상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은 마지막 울타리라고 믿어왔지만 현대 사회는 그 믿음을 더 이상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핵가족화는 빨라졌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둘째,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망은 더 쉽게 약해지고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모임에 나오기 어려워지고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준비 부족입니다. 노년의 삶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고립은 운명이 아니다. 준비된 노인은 완전히 다른 노후를 살아간다. 혼자 산다고 해서 고독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부재가 두려움이 원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준비가 무엇인지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의존은 습관이고 독립도 습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나이가 많아도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70대, 80대의 뇌도 여전히 학습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능력이 충분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기회와 방향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노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은 5가지 힘으로 구성된다고. 생활 능력, 경제적 독립, 건강 관리, 감정적 독립,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능력. 정수진 씨도 쓰러진 사건 이후 이 5가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을 보러 가도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됐고, 은행 업무도 낯설었고, 약 먹는 시간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2번, 3번 반복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익숙해지면 당당해지는 것. 생활 능력은 단순히 집안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안일은 두뇌와 신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유지율이 30% 이상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작은 동작들이 신경, 회로를 깨우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경제적 독립 역시 돈이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요양원도 선택할 수 있고 집에서 계속 사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상실이라고 부르며 노년 우울증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기록하고 소비 흐름을 파악하고 작은 비상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주도권은 되찾기 시작합니다. 건강관리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핵심입니다. 노인의 응급 상황 60%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서 발생합니다. 정수진 씨는 쓰러진 이후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혈압과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는 하루 30분 걷기 습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이상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정적 독립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감정적 안정감이 없으면 사람은 누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기대가 곧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수진 씨는 일기를 쓰고 감정을 기록하며 마음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관계의 힘입니다. 자식에게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망이 넓은 노인은 병에서 회복되는 속도도 빠르고 우울감도 낮으며 삶의 의욕도 높습니다. 복지관의 작은 스트레칭,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모두 오늘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힘입니다. 노년의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인가? 건강인가? 친구인가?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통제감, 즉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확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자기 통제감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기 통제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 악화 속도가 느리고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독과 독립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상태, 독립은 선택해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정수진 씨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후 깨달음을 얻고 5가지 힘을 하나씩 만들어가며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두지 않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고 부담을 주지 않으니 관계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하는 식사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고 산책 시간은 오히려 자신과 대화하는 고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다. 노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의 마음도, 세상의 변화도, 친구들의 건강도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선택.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을 때 혼자라는 상태는 불안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필요가 적어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자유는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오늘 한번 걸어보는 것, 오늘 지출을 기록해보는 것, 오늘 일기를 쓰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정수진 씨가 그랬듯 우리 모두는 혼자 선다는 사실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약함이 아니라 존엄이며 미래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노년의 고독이 유난히 깊고 아픈 이유는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붙잡아온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무너짐의 충격이 마음을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사람, 마음이 허전할 때 옆에 앉아줄 사람, 외롭다 말하면 잠시라도 시간을 내줄 사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평생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이 기대를 천천히,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조용히 지워갑니다. 자식들은 바빠지고 각자의 삶을 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부모를 챙길 여력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기 어렵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거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빈자리를 남기고 사라지면 남겨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기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떠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질 때 시작된다. 이 말은 한국 노년층에게 특히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은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사랑과 돌볼 여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기대지 못해 슬픈 것이 아니라 기대가 더 이상 현실을 지탱하지 못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완전히 지워야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줄이며 그 빈자리를 나 자신을 향한 신뢰로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대가 줄어들 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자유와 진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지켜주길 바라지 않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노년을 강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고통이 되는지 자유가 되는지는 결국 기대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통제감, 즉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확신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와 다수의 노년 심리학 연구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수입, 자녀 방문 빈도, 건강 상태보다
자기 통제감의 수준입니다. 이 감각이 높은 사람은 병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고 우울감이 낮으며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통제감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내 생활을 스스로 다루는 능력, 내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습관, 내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 정수진 씨는 쓰러진 사건 이후 이 자기 통제감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약 먹는 시간 관리도, 집 청소도 남편이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 걷기부터 하루 지출 기록하기, 하루 한 끼는 스스로 차려 먹기 같은 작고 단순한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행동들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감정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자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의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통제감이 생기면 삶의 모든 영역이 변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 과하게 기대하지 않게 되고 자식과의 관계도 부담 없이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혼자라는 시간이 나를 갉아먹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감은 노년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많아도 심지어 80세가 넘어도 다시 배우고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감은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관계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관계가 기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기대가 과할 때 무너지고 기대가 줄어들 때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정수진 씨는 쓰러진 이후 자식들에게 과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안 와? 엄마 힘든데 왜 말 안 했어? 이런 감정적 충돌이 줄어들고 대신 만나면 반가움이 커졌고 헤어져도 섭섭함이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분화된 관계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필요한 만큼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고받는 상태.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과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방문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질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친구가 줄어들어도 새로운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연결의 깊이로 살아납니다. 정수진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몇 명이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외출하는 날이 늘었고 웃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자식은 사랑이지만 친구는 일상의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기대 대신 선택으로 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의존할 때 무너지고 자립 위에서 피어날 때 오래갑니다. 노년의 관계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한 번에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작은 습관입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작은 습관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단지 2달이면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수진 씨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루 10분 산책, 하루 한 끼 직접 준비하기,
하루 5분 일기 쓰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은 더 가벼워졌고 감정은 이전보다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늘 식사를 스스로 준비했다면 그 행동은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뇌에 심습니다. 오늘 10분 걸었다면 그 행동은 나는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남깁니다. 작은 변화는 결국 큰 전환을 만듭니다. 전환이 쌓이면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나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노년의 변화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될 때 더 깊고 고요하게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성공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존엄을 위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은 내일의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고독과 독립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고독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상태, 독립은 선택해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상태를 가르는 힘은 바로 자기 통제감입니다. 노년의 자유는 젊을 때의 자유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선택지가 많아 자유를 느끼고 가능성이 많아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노년의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선택.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순간 노년의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정수진 씨는 스스로 설 수 있게 된 후 오히려 자식들과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부담을 받지도 않는 관계. 만나면 반갑고 헤어져도 괜찮은 관계. 이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루어졌기에 더 오래 지속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결정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삶일 때 인간은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혼자라는 현실은 그 자기 결정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혼자는 약함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자리. 그것이 노년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의 서막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5가지 힘생활 능력,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감정적 독립, 관계 능력.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내 삶을 내가 믿고 지키는 힘이 곧 노년의 품격이다. 우리는 흔히 혼자를 외로움과 동일시하지만 사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주도권이며 주도권은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정수진 씨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자 관계는 더 부드러워졌고 하루가 더 단단해졌고 삶 전체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분 걷는 작은 행동, 오늘 일기 쓰는 작은 기록, 오늘 가계부 적는 한 줄의 습관.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신호였구나.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생활 능력인가요? 경제적 독립인가요? 건강 관리인가요? 감정적 독립인가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힘인가요? 댓글에 남기는 당신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이 채널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고독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